자, 문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2,0에서 지금 반지름 루트 2짜리 중심 원점을 지나는 자, 이런 원에다가 접선 두 개를 긋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접선의 y절편들을 A, 자, 여기 그림 좀 잘렸는데 여기를 B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 K인 직선이 자, 이렇게 지나면서 방금 그 접선과 만나는 교점 하나를 Q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원점까지 포함해서 OQA라는 자, 요 노란색 삼각형이 생기겠죠. 그죠? 자, 이 삼각형의 넓이와 자, 얘를 S1이라고 하겠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OPQ 여기가 지금 P점이었으니까 원점까지 포함해서 요런 자, 빨간색 삼각형 자, 이만큼의 넓이는 S2라고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OBP 삼각형이니까 여기에 있는 자, 이 파란색 삼각형 이만큼의 넓이는 S3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 세 넓이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K값, 이 기울기를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구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색칠 놀이를 좀 하느라 지금 그림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서 잠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원에서 우리 항상 원과 직선이 같이 보이거든 꼭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그건 Q점이랑 달라요. 그죠? Q점은 이 직선과의 교점이었고 이 원과 직선의 접점에 연결하면 수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90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반지름 길이는 루트 2인 상황에서 2,0에서 그었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가 2라는 걸 통해서 1대1 대 루트 2짜리구나. 즉 여기가 45도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2니까 이만큼의 길이도 자동으로 2가 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맞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삼각형 OBP 삼각형에 대해서 이 두 그림은 합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S3, 그죠? S3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에 해당하는 넓이가 2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S1과 S2로 이루어진 자, 지금 요만큼하고 요만큼의 합 역시 지금 2 아니겠습니까? 그죠? S1 더하기 S2가 지금 2이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 하나를 문자를 하나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S2는 2-S1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시 좀 그림 정리하고 상황을 살펴보면요. 요만큼의 삼각형 넓이가 S1, 자, 여기가 S2인데, 여기가 2-S1,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2인 상황일 때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등차 중항을 적용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운데 항의 두 배인 4-2S1이 양 사이드의 합과 같을 테니 S1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3S1이 2니까 S1은 3분의 2가 되네요. 3분의 2. 자, 정리하면 요 처음의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 자, 3분의 2였고, 자, 여기는 3분의 4였고,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린 이 직선의 기울기만 알아내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밑변이 일직선상에 있고 높이가 하나로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인 1대 2가 결국 밑변의 비율과 같겠죠. 자, 여기 밑변의 비율이 1대 2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닮음 적용하면 내려오면 1대 2고 여기도 1대 2 이렇게 될 테니까 이만큼 길이가 2잖아. 그럼 그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분의 2, 자, 여기 길이가 2였죠? 3분의 2에 해당하는 3분의 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점과의 기울기 지금 y좌표가 x좌표의 2배인 거 보이시죠? 따라서 k값은 2일 거고 그렇다면 100k는 2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등비 수열에 대해서 다음을 알려줬는데 우리 첫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을 곱하면 자, 항상 등비 중항이 있는지 점검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지금 16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A3 곱하기 A7 역시 얘도 등비 중항이 다섯 번째 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A5의 제곱이 될 테니 역시 16이고요. 자, A4 곱하기 A6 역시 등비 중항이 다섯 번째 항입니다. 자, 역시 16일 테니까 자, 정답은 그냥 32가 되겠네요. 자, 27번 문제입니다.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이 9더라. 자, 다섯 번째 항은요. 자, 두 번째 항인 9에다가 공비를 세 번 곱하면 될 테니까
총 3의 5제곱입니다. 243이 정답이겠죠? 자, 28번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에 대해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값을 알려줬습니다. 등비수열 항 두 개가 보이면 나눠보는 거 맞죠? 자, 그럼 공비 하나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때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건 세 번째 항인 4를 이용하자면 여기다 공비를 몇 번? 3번 더 곱하면 되니까 8, 4, 32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 1에 공비 한번 곱하면 될 테니까 R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그 다음 친구는 R 제곱이죠. 자, 얘가 6인데, 자, 일단 R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겠죠. 인수분해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보고요. 얘가 지금 0인 상황에서 R은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모든 항이 다 양수이려면 공비 역시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R은 2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문제에서는 여섯 번째 항을 물었는데 얘는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하면 될 테니까 또 3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두 번째, 네 번째 항 알려줬습니다. 나누셔야죠. R제곱은 9고, 자, R은 양수니까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항이라는 건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한번 곱하면 되니까 정답 2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31번 문제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 알려줬고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알려줬는데 정리해보죠. 자, 세 번째 항이다라는 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일 거고 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 자, 그리고 얘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네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약분할 거 약분하면 A 하나 날라가고 R이 5개니까요. 여기 다 지우고 나면 여기서 하나만 남겠죠. 자, 따라서 남는 게 AR이 되는데 A는 지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R 자체가 1이고 공비가 2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일곱 번째 항이다 라는 건 첫 번째 항인 2분의 1에다가 공비를 6번 곱하게 될 테니 2의 5제곱 32가 정답이 됩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고요. 자, 첫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 깜짝이야. 항상 곱할 때 등비중항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면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이 지금 8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뿔마가 사실 가능할 텐데 모든 항 양수라 했으니 2루트 2만 보시면 되죠. 자, 그때 문제에서 곱해달라는 게 A2, 자, A5, A8인데요. 자, 등차수에선 더하기 할 때 항상 등차중항 점검하듯이 등비중항에선 곱할 때 등비중항 항상 점검. 자, 두 번째와 여덟 번째 항의 가운데는 다섯 번째 항이니까 이게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이죠. 즉, 다섯 번째 항의 세제곱을 원하는 거고 이 친구의 세제곱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얘 먼저 제곱하면 8이잖아. 거기에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16 루트 2로 4번이 정답. 자, 33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정리 한번 해보죠.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자, 그 다음 4A 더하기 3AR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에 A 한번 약분하시면 R 제곱은 4 더하기 3R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R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될 거고 R 더하기 1에다가 R 마이너스 4까지 한 게 0인데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공비도 양수여야 되니까 R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네 번째, 다시 여섯 번째 항을 네 번째 항으로 나눴으니까 결국 공비가 2개 남을 거 아니야. 즉 정답은 16으로 4번이 돼야죠. 자, 35번 문제입니다. 4분의 1과 16 사이에 n개의 수를 끼워 넣어서 공비가 양수 R인 등비수열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4분의 1과 16 사이에 n개 숫자 끼워 넣었고 얘네가 전부 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자, 그때 모든 항을 다 곱했을 때 1024, 즉 10의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이 됐더라. 공비의 9제곱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우리 등비수열을 곱하고 나갈 때 곱의 대칭성이 있죠. 요렇게 곱하시면 지금 4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을 요렇게 곱해도 4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을 또, 자, 두 번째 항과 n-1번째 항을 곱해도 4였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대칭성이 있는데 4를 몇 번 곱해야 2의 10제곱이 돼? 4를 5번 곱해야 4의 5제곱이 2의 10제곱인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쌍이 총 5쌍 나왔다는 거니까 얘 빼고 안에가 4쌍, 즉 8개 항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8이다 이겁니다. n이 지금 8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숫자가 총 몇 개? 10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10번째 항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10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눠버리면 그게 공비의 9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문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공비의 9제곱이라는 건 16이라는 걸 4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64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새실수 ABC에 대해서 얘네가 지금 순서대로 등비주어를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등비중앙 적용해보면 B제곱은 AC가 되죠. 자, 이때 문제에서는 지금 A분의 B-C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B-C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A분의 B 빼기 A분의 C와도 같죠. 자,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에서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를 나눠도 될 텐데 A제곱을 나눠버리면 이게 A제곱분의 B제곱이니까 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제곱으로 나눴으니 분모에 A가 하나 남아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A분의 B라는 친구를 T라고 치환할 건데 자, A하고 B는 지금 실수이기 때문에 T도 실수값이겠죠. 그죠? 그럴 때 얘는 T제곱이 되니까 이 친구가 지금 T제곱이다 라고 치환을 할 수 있겠네. 자, 이제 A분의 B 빼기 A분의 C를 T-T제곱이다 라고 치환했을 때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에다가 반의 제곱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플러스 4분의 1로 튀어나가게 되면서 T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K가 4분의 1이구나. 자, 따라서 100 곱하기 4분의 1, 25가 정답이 되겠죠? 자, 37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모두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입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두 번째, 다섯 번째, 14번째 항만 뽑아놓고 봤더니 얘네끼리는 등 비수열을 이루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등비중항을 적용해보면 A5의 제곱은 자, A2 곱하기 A14가 될 텐데 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오히려 할 수 있는 실수가 두 번째 항과 14번째 항을 곱하니까 8번째 항의 제곱이겠구나 등비중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A수열끼리는 등차수열입니다. 이 값들 특정하게 골랐을 때만 지금 등비수열이 됐다는 얘기니까 A8의 제곱이다 정리하시면 틀리고요. 자, 우리는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둘 다 0이 아니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4D, A 더하기 D, A 더하기 13D 이렇게 정리해야겠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4D의 전체 제곱이 자, A 더하기 D에다가 A 더하기 13D와 같다 이거니까 자, 씩 한번 정리해보죠. 좌변은 A제곱 더하기 8D 더하기 16 자, 8AD죠. 8AD 더하기 16D제곱 AD 더하기 16D제곱 자, 우변은 A제곱에다가 플러스 14AD에다가 더하기 13D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A제곱이랑 A제곱 날리고 자, 한쪽으로 정리해주면 다 이쪽으로 넘길까요? 자, 그러면 6AD 마이너스 3D제곱이 0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항과 공차가 전부 다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D 나눠버리죠. 그럼 6A-3D가 0이 되면서 D는 2A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값 정리해보면 A 더하기 2D 분의 A 더하기 22D일 때 A 자리에 다시 D 자리에 2A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지우고 D 자리에 이제 2A를 넣으면 이게 4A가 되는 거니까 5A 분의 얘는 44D가 되니까 45A 이렇게 되면 약분하시면 9로 4번이 정답. 자, 38번 문제입니다. 실수 A에 대해서 주어진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중항 적용해보죠. 가운데 항 A 더하기 4의 제곱이 자, 양사이드의 곱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전개해보면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이죠. 이 친구가 A제곱 더하기 9A니까요. A 소거해버리고 한쪽으로 넘기면 A는 16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해지죠. 자, 39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57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수사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 기억나십니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죠. 자, 즉 1 집어넣으면 1-A 더하기 B인데 그게 지금 57이다라는 얘기니까 A-B 값은 마이너스 5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A, B가 순서대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등비중앙으로 A제곱은 B이기도 하면서 A하고 B 전부 다 양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공비가 양수였으니까. 자, 그러면 A분의 B 값은 하고 물었죠? 자, 이제 B 자리에 A제곱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연립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A-A제곱이 마이너스 56이다. 얘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한쪽으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6. 자, 이게 87에 56이죠. 그러면 A 더하기 7하고 A 마이너스 8 이렇게가 0이니까 양수 A 값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양수 B 값은 자, 88에 64죠.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8분의 64가 되면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세 수는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자,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이 세 수는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가운데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이겁니다. 연립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A는 일단 2B-6이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2B 제곱 마이너스 6B가 36이니까 한쪽으로 넘겨오면 이렇게 되겠죠. 자, 2로 약분 한번 해주시면 3B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데 이수분해까지 해보시면 B 더하기 3에다가 B 마이너스 6으로 이수분해가 되겠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일 때 N은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B가 6일 때는요, 12 마이너스 6이니까 A도 6이 되죠.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맞을까 할 때 문제 꼼꼼히 보셨어야죠. 서로 다른 두 실수 AB라고 했으니까 이 케이스가 맞다는 얘기고 정답은 1번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자, 41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fx에 대해서 AB 1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입니다. 자,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 함수값들이 지금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자, 그럼 B를 대입한 함수값의 제곱이 각각을 대입한 함수값의 곱과 같겠죠. 등비중앙. 자, B 집어넣으면요. B분의 K의 제곱. 자, 이 친구가 A 집어넣었을 때인 A분의 K 곱하기 자, 12분의 K와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좌변이 B제곱분의 K제곱이었을 테니까 자, 이렇게 K들 전부 약분을 하죠. 자, 이제 남는 것들 정리하면 B제곱은 12A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때 FA가 3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지금 A, B에 대한 식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A하고 B에 대한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죠. 부정방정식입니다. 자연수 조건이니까 케이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 크기 관계를 만족하면서 자, A에다가 자연수를 넣었을 때 B가 제곱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케이스 금방 보이시죠? A가 3일 때 B가 6인 케이스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FA다라는 건 결국 F3을 얘기했던 거고 3분의 K가 지금 3이란 얘기니 K 값이 9라는 것까지 알려줬던 거네요. 자, 그럼 3 더하기 6 더하기 9가 되니까 정답은 18로 5번이 되겠죠. 자, 42번 문제입니다. 5개의 실수 A, X, Y, Z, B까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그 다음에 A, B는 양쪽에 똑같이 있고요. PQR만 가운데가 바뀌었습니다. 얘네는 지금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 기억에선 A 더하기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등차 중앙 내지는 등차 수열 합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A 더하기 B는 첫 번째랑 다섯 번째이니까 등차 중앙이 Y죠? Y의 2배와 같다. 제대로 된 설명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니까. 자, 그렇다면 니은에서는 A, B와 PR에 대한 곱을 얘기하고 있는데 등비 수열에서 대칭적인 곱 그리고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AB를 곱하면 Q제곱입니다. PR을 곱해도 Q제곱이야. 그러면 AB, PR을 곱했으면 Q의 4제곱이죠. 3제곱 틀렸습니다. 그죠? 자, 이제 디귿에서는 X와 Z에 대한 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등차 수열의 대칭성 아니면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자, 여기서는 PR에 대한 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PR이니까
등비 수열의 고배 대칭성 내지는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때 얘는 XY고요. 얘는 PR이거든요. 여기는 XY, XZ, 자, 여기는 P하고 R. 자, 이 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A와 B입니다. A와 B, A와 B, A와 B.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좌변에 들어있는 X 더하기 Z라는 게 등차수열 합의 대칭성을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랑 같거든. 자, 그리고 자, 우변에 나와 있는 PR이라는 이 친구도 A, B와 같을 테니까요. 맞죠? 이렇게 더할 때마다, 이렇게 곱할 때마다 값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의 부등식을 한번 써보죠. 좌변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결국. 자, 우변은 4AB가 되는데요. 이렇게 빼보면 A-B의 전체 제곱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왼쪽 친구가 크거나 같은 거 맞다 이겁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43번입니다. 무리함수 하나 그려져 있고요. 식 나와 있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다음 값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그럼 가운데 항의 제곱, 등비 중앙 A 제곱이 자, 2분의 5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16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의 곱과 같다는 거죠. 자, 2분의 5를 집어넣으면요. 2분의 5에다 1을 더하니까 루트 2분의 9가 됩니다. 자, 곱하기 16 집어넣으면 루트 18이 되겠죠. 자, 이제 안에서 곱해주면 루트 9의 제곱이 되니까요. A제곱은 결국 9란 얘기가 되고요. 양수 A니까 그냥 5번이 답이겠죠.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굉장히 좋은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죠. 자, 일단 F함수는 1,0을 반드시 지난 직선이다라고 해석하는 거 맞죠? 기울기는 K고요. G함수는 2차 함수인데 인수분해 되니까 후딱 해놓읍시다. x-1에 2x-1이요. 자, H함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저 표현이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잘 익혀두도록 하죠. 자, H함수는 F함수였다가 GX함수가 될 수 있대요. 언제? F함수가 더 클 때는 F함수를, G함수가 더 클 때는 G함수를 따라가겠다. 결국 F함수와 G함수 중에서 더 크거나 같은 거 따라가겠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어차피 F랑 G함수가 같을 때도 F라는데 같을 때니까 이게 F든 G든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따라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한 이차함수와 직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두 함수값이 같아지는 여기를 기점으로 왼쪽에선 이차함수가 더 크고 사이에선 직선이 더 크고 오른쪽에선 이차함수가 더 큰 거 맞죠? H함수는 더 큰 함수를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이런 그림이라면 H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걸 좀 먼저 가늠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한번 적당히 그려보고 얘기를 더 이해해보죠. 자,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적당히 좀 일부러 좀 이렇게 둥글게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x축이 적당히 이렇게 지날 때 여기가 2분의 1과 1이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저 직선은 1,0을 반드시 지나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반드시 지날 겁니다.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고 상황은 다양하게 나오겠죠. 자, 물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 연습 좀 해보죠. 자, 연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직선이 그어졌다라고 치면 자, H함수는 2차 함수 따라가다가 직선 따라가다가 2차 함수 따라가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K값에 따라서 H함수가 계속 달라질 텐데 자, 이제 조건을 보시면 일단 H함수에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값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값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해석이 하나 필요한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죠.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걸 그래프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 아무거나 하나 3n-2를 하나 예를 들어보죠.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건 분명히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참수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수열의 정의 자체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y는 3x-2라는 1차 함수, 즉 직선이 있었다라고 할 때 자, 여기야 x자리에 연속한 실수를 다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연속한 직선이 다 나오겠지만 만약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하면 x자리에 자연수만 넣는다라고 되면 사실상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오고 3 넣었을 때 7 나오는 등차 수열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즉 x자리에 자연수만 넣는 상황에서는 그냥
직선이 등차수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x자리에 2 넣고 3 넣고 4 넣었을 때는 지금 직선에 대입을 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 3, 4, 5 값도 여전히 등차수열을 따른다면 3, 4, 5 역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5에서 지금 규칙이 깨지는 거 보니까 5는 곡선을 따로 따라야겠구나. 그죠? 만약 다 직선 위에 있었으면 여기도 등차수열이 됐을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자, 2, 3, 4, 5는 다 오른쪽에 있을 텐데 일부러 짧게 그릴게요. 자, 요렇게 됐을 때 2하고 3하고 4일 때 함수값은 직선에 대입했을 때 나오도록, 그 다음에 5일 때 함수값은 곡선에 대입했을 때 나오도록 지금 직선이 잡혀야 됩니다. 자, 우리는 더 크거나 같은 함수에다가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직선이 그려져야 되냐. 자,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함수값은 직선에 대입해야 되니까 직선이 더 높아야겠죠? 자, 그러다가 두 그래프가 같아지는 시점이 있을 거고 곡선이 이제 더 직선보다 위로 올라가게 될 텐데 이차함수가, 자, 그때 5는 곡선에 대입해야 되니까 5는 여기 따로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손으로 그리면 스케일이 맞지 않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만약 곡선과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우리 H함수는 더 크거나 같은 그래프를 따라간다음에 같아지는 시점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곡선이 더 높았으니까 H함수 이렇게 생겼다가, 자, 이 사이에서는 직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 함수를 따라갔다가 또 같아지고 나서 곡선이 커지니까 이렇게 생기는 게 G함수가 됩니다. H함수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x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는 결국 직선의 함수값들을 대입하게 되고 얘네들끼리는 지금 등차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 넣었을 때는 등차수 규칙이 깨지는 거 보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직선이 아닌 다른 곳에 대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실제 여기다 2 넣고 3 넣고 4 집어넣으면 K 그리고 2K 그리고 3K니까 K가 공차인 등차수 맞잖아. 여기선 더 확인할 게 없고요. 얘를 이용을 좀 해보시면요. 4 넣었을 때 함수값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3 넣었을 때 함수값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5 넣었을 때 함수값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중앙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 좀 예시 지워보고 여기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A3이라는 건요, 직선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2K가 되죠. 자, H4라는 건 3K가 됩니다. H5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여기다 냅시다. 자, 4 곱하기 9가 될 거니까 36이죠. 등비 중항을 이루게 될 거니까 자, 9K 제곱은 2K 곱하기 36이 되고요. 자, 약분해보면 9 지우고 넘기면 4가 되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 K제곱은 8K니까 이렇게 정리했을 때 0이 되죠. 자, 그럼 K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따라서 그냥 K값 구해라. 8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자, 45번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SN이라고 할 때, 자, 지금 세 번째, 여섯 번째까지 더한 거 알려줬거든요. 자, 그때 다섯 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다라는 걸 정리해보면 공B-1에다가 첫 번째 항의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었겠죠? 얘가 지금 21입니다. 자, 그 다음에 S6이라는 거 정리해보면 공B-1에다가 첫 번째 항의 아래 6제곱 마이너스 1일 텐데요. 자, 이 안에 얘가 숨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R6제곱 마이너스 1을 합차 공식으로 정리해보면 R-1분의 A에다가 R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얘랑 똑같죠? 얘가 지금 21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계산값이 지금 189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 약분을 해보시면 21 약분하면 얼마? 9 이렇게 되죠? 그럼 R 세제곱이 8이 될 테니까 R은 2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공비가 2라는 걸 알았고 얻어낸 결과를 아무데나 집어넣어 보시면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얘는 1분의 될 거고 여기 7 되겠죠? 7A가 21이니까 A 값은 3 이렇게 되고요. 자,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 3 곱하기 공비의 4제곱이 되니까 16 곱하기 3이면 48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6번입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자, S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섯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뺐거든요. 자, 여섯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면, 자, 다시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뺐으니까 남는 게, 자,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 이렇게 남았겠지. 자, 이거에 지금 3이라는 게 2분의 A6 빼기 A4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이 친구는 그냥 R4제곱, 여기는 R5제곱, 이런 식이죠. 정리해보자. 자, R4제곱 더하기 R5제곱을 3으로 나눈 값이, 자, 2분의 R5제곱 빼기 그 다음에 R3제곱과 같다. 자, 양변을 R3제곱으로 나눠보면요. 얘는 1이 될 거고, R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R제곱에 여기는 R,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에 6 곱해서 좀 정리합시다. 자, 양변에 6 곱해서 정리하면 여기는 2R 더하기 2R 제곱, 자, 우변은 3R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요.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R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이 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R 더하기 1에다가 R 마이너스 3이 0이니까요. 양수 R 값은 3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7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은 양수, 공비는 음수인 등비주열에 대해서 다음이 만족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곱은 우리 AR이 아니고 A4의 제곱이다라고 등비중항으로 정리해보죠. 얘가 지금 1인데 첫 번째 항이 양수였거든요. 그냥 두 번째 항은 음수겠죠? 세 번째 항 양수입니다. 네 번째 항은 음수겠죠? 그러니까 A4라는 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문제에서는 다음이 만족된다라고 했는데 S3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자, S3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죠. 그죠? 이게 지금 3A3과 같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자, A3 빼면 여기가 이제 2가 될 거고 얘는 A 더하기 AR은 2AR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 양수라고 했지 0이 아닌 게 확실하니까 나눠도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R은 자, 2R 제곱이고요. 자, 2R 제곱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까지 했을 때 0이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R 더하기 1, 빼기 1에다가 자, 2R 더하기 1, 이러면 딱 맞네요. 자, 그러면 음수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일곱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곱 번째 항이라는 건 네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면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자 3번 곱하기 때문에 최종 부호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8분의 1,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겠죠. 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2인 등비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했을 때인 SN이 다음 조건에 만족합니다. 자, 네 번째 항을 구해달라. 일단 12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까지, 자, 12번째 항까지 합해서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10번째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다 더한 거에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더한 걸 빼면요,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세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지나 어디까지? 자, 12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남겠죠. 참고로 이거 10개 값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배에 A1 그리고 A2, A3을 지나서 A10 이렇게 지금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때 이게 구조적으로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가려면 공비를 2번 곱하면 되죠. 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R제곱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즉, 이렇게 약분하면 R제곱만 이렇게 남는다. 즉, R제곱이 지금 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R제곱이 4. 그치? 자, 근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오히려 12번째 항까지 더한 것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첫 번째 항이 2인 걸 아는데 공비가 양수였으면 곱할 때마다 항들이 계속 커질 거니까 양수로 더할 때마다 당연히 값이 커질 건데 오히려 지금 두 개 항을 더 더했을 때 작아졌다는 얘기는 일단 공비가 음수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음수항이 있었을 거다. 자, 따라서 R은 2라는 걸,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 2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9번 문제입니다. 어느 음악 사이트에서 매달 말에 그 달 A 노래의 다운로드 건수를 발표한다. 자, 15년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이트에서 발표한 A 노래의 다운로드 건수는 매달 일정한 비율로 감소했다. 등비 수열로 감소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15년 발표한 A 노래의 1월 다운로드 건수, 이게 첫 번째 항이죠, 그죠? 자, 이게 지금 480건이었고, 자, 5월 다운로드 건수, 다 다섯 번째 항이 될 겁니다. 이게 30이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항이 지금 480이고, 다섯 번째 항이 30이고, 얘네는 등비 수열이다, 이 말이죠. 자, 그때 문제에서는 세 번째 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얘를 뭐 나눠서 뭐 이렇게 뒤지고 볶고 해도 되는데 보이십니까? 얘네 둘의 등비 중앙이 얘라는 거. 그러면 등비 중앙 이용해 보죠. 자, 이거의 제곱이라는 게 480 곱하기 30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자, 어차피 지금 제곱근 구해야 되니까 소인수분해 쪽으로 가죠. 자, 48 곱하기 3이라는 건 얼마죠? 암산 잘 안 돼서 144. 그러니까 12의 제곱에다가 자, 00이니까 10제곱 이렇게 되네. 따라서 A3이라는 건 120이 되겠죠. 자, 50번 문제입니다. 철수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달리기를 하기로 했다. 자, 첫 번째 일요일에 5km를 달리기로 했고, 자, 달릴 거리를 매주 일요일 전보다는 10%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때 달린 거리의 총합이 처음으로 200km 이상이 되는 그날은 몇 번째 일요일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나가면서 지금 첫 번째 항이 5이고 그 다음에 10%씩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인 거 캐치하셨습니까? 자,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항은 지금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주 전보다 10%씩 늘린다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1.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는 자, 달린 거리의 총합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그게 200보다 이상이 되는 순간을 물어보는 거죠. 자, 등비 수열 합공식 적용해보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자, 그리고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얼마? 200 이상이 되는 순간을 묻는 거죠. 자, 계산해보면 여기가 0.1일 테니까 위아래 10 곱하면 얘가 50이 되죠? 여기는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0 약분하면 여기가 이제 4가 되죠.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까지 넘겼을 때 1.1의 n제곱이 5 이상이 되는 순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때 상용로그를 이용하라는 얘기가 되죠. 자, 양변에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로그를 취할 때 증가범위이기 때문에 방향 안 바뀝니다. 자, 그럼 n 로그 1.1 이 친구가 로그 5 이렇게 되겠죠. 자, 얘야 지금 0.0414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고요. 자, 로그 5는 자동으로 1 로그 2 나와야 되지? 0.699입니다. 0.699. 자, 그러면 n이라는 값은 정리해보면 0.0414분의 0.699 이렇게 되겠지. 위아래 만씩 곱해서 자릿수 4개 땡기면요. 414분의 6990 이렇게 정리되네요. 자, 얘를 잘 약분해 보시면 될 텐데, 자, 선생님 계산이 약해서 천천히 해보죠. 자, 6990을 414로 나누면 하나 들어가죠. 414에다가 자, 2850 이렇게 됩니다. 자, 7 들어갑니까? 7 들어가면 287 넘어가네. 6까지 가능하겠구나. 자, 그러면 4에 2에다가 8에다가 24 이렇게 되고, 자, 빼보면 4에다가 3에다가 7에다가 6에다가 6 뭐 이렇게 됩니까? 뭐 어쨌든 자, 몫이 16이라는 거 파악됐으면 자, 얘가 약 16점 얼마라는 거죠? 16점 얼마. 따라서 자연수 n일 테니까 17번째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1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자, SN이 다음과 같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SN이 주어지거든 AN부터 구해놓고 시작한다. 자, 근데 게다가 지금 2차식입니다. 2차식. 그럼 등차수열과 관련이 있을 거고 뒤에 상수항이 붙은 거 보면 등차수열 짝퉁 맞죠? 짝퉁. 자,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어? 첫 번째 항은 S1을 따로 구해보시면 3인데 AN이라는 건 잠깐 꼬랑지 없다 생각하고 우리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면 공차의 절반이 1인 거 보니까 공차가 2인 거죠.
2n 바로 박아놓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니까 딱 맞네. 이렇게 된 겁니다. 대신 얘가 2부터 작동하겠죠? S0이 0이 아니니까. 지금 한 말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업 열심히 했으면.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3이고요. 네 번째 항이라는 건 8이 될 테니 정답은 11이 된다는 걸 빠르게 캐치하셔야죠. 자, 52번입니다. 자,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가 SN이 딱 주어졌습니다. 자, 시키지 않아도 AN 바로 구해놓고 문제 더 읽으셔야 돼요. 자, AN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등차수열 합이네. 보자마자 이 n 더하기 1 박으시고 얘는 지금 첫 번째 항부터 잘 작동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10이라는 건 21이 정답이 되겠죠.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자, 53번 문제입니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지금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일단 시키지 않아도 AN을 구해놓고 갔어야 됐을 텐데 자, 그 AN이 지금 0 넣었을 때 S0이 0 되는 걸 보니까 첫 번째 항부터 잘 작동이 될 거예요. 자, 게다가 지금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는 게 보이니까 자, 이렇게 박아놓고 자, 1 집어넣었을 때 8-4로 4가 되는 걸 보니까 첫 번째 항이 4가 되도록 1 집어넣었을 때 4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이다 라는 건 4 곱하기 2의 6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 되면서 256이 정답이 되겠죠. 자, 54번 문제입니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딱 주어졌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AN부터 구해놓고 가야 돼요. 자, 게다가 S0이 지금 0인 거 보니까 얻어낸 AN이 첫 번째 항부터 잘 작동할 겁니다. 자, 그러면 AN이라는 건 일단 공비가 5인 등비수열이라는 게 보이니까 5의 n-1제곱 잡아놓고요. 자, 1 집어넣었을 때 4가 잘 나오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항분의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공비의 제곱이네. 자, 그러니까 공비 정답은 25 이렇게 돼야죠. 쉽죠? 자, 5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1인 수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수열인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때 다음 조건이 만족이 된다. 자, 홀수 번째 항들끼리만 보면 걔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A 2n-1이다 라는 걸 우리 잡아볼 때 자, 여기다 첫 번째 항은 지금 여기 A 1이 될 테니까 1이죠. 자, 그럼 공차가 3이라 그랬으니까 얘네끼리는 3n-2를 따를 겁니다. 자, 적용해 보면 A1이라는 건 1이다. 잘 나오죠? 2 집어넣으면 A3은 얼마? 4 잘 나오죠. 그죠? 30 커지는 공차수열, 등차수열 잘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S2n-1인데 이거 혹시나 착각하면 안 돼요. 홀수 번째 항들끼리만 더하는 게 아닙니다. S라는 기호는 첫 번째 항부터 둘, 셋, 넷 이렇게 생략 없이 쪼르륵 다 더해서 2n-1번째까지 첫 번째 항부터 2n-1번째가 다 더하는 거지 1, 3, 5, 7번째 항만 더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얘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S의 2n-1이다 라는 건 S의 2n-1이다 라는 건 자,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죠.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넣어도 S1이니까 1 나와야지. 그럼 이렇게 이게 지금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다. 자, 이렇게 잡아놨을 때 14번째 항 값을 물었습니다. 14번째. 자, 우리 14번째 항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 여기다 만약에 이제 8, 그쵸? 8 집어넣으면 S15가 되죠? 그게 지금 2에 얼마?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지금 얼마 집어넣었지? 8 집어넣었죠? 8 집어넣었으니까 2의 7제곱, 그러니까 1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7 집어넣으면요, S의 13이니까 2의 6제곱이 되면서 64죠? 자, 여기서 얘를 빼면 15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에다가 13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뺐으니까 남는 게 뭡니까? 14번째 항과 15번째 항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64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홀수 번째 항인 얘는 구할 수가 있죠. A15가 궁금하거든. 여기다 얼마? 8 집어넣으면 A의 15다라는 건 8 집어넣었으니까 22 이렇게 될 테니까 22를 넘겨주시면 따라서 A14다라는 건 42가 정답이 되겠죠. 자, 서술형 1번 문제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니까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두 자리 자연수인 4의 배수는 누구죠? 12, 자, 그 다음 16, 그리고 20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이 96인 거 맞죠?
자, 그러면 이거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등차수열의 합은 뭐가 필요해? 그냥 처음과 끝, 그리고 항의 개수만 알면 되는 거 맞죠? 자, 여기서 10이라는 건 4 곱하기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라는 건 4 곱하기 24 맞죠? 자, 그러면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부터 4 곱하기 23, 4까지니까 결국 3부터 24까지가 개수가 되겠네. 즉, 1부터 22와 같으니 22개네요. 자, 이제 등차수열 합 어떻게 되죠? 자, 처음과 끝의 평균이 항의 개수 22개만큼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해보면 여기가 얼마야? 108인가? 지금 계산 진짜 못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11입니다. 자, 그럼 11 곱하기 108 됐죠? 자, 이것도 똑똑한 사람들은 혹시 암산으로파를 풀던데 쓰면 잘 안됩니다. 자, 108 이렇게 하면 8811. 자, 이거 정답이 되겠죠. 자, 서술형 2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18이고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26인 등비수열의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부분합을 적용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부분합의 개념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아홉 번째 항까지를 더한다라는 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항을 지나서 자, 아홉 번째 항까지를 더할 때 총 9개 항을 더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무슨 등비수열이잖아. 그때 총 9개의 합을 3개씩 끊을 수 있죠. 3개, 그 다음 4부터 6까지, 7부터 9까지. 이렇게 3개 합으로 끊는 게 부분합, 부분합, 부분합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개수끼리의 부분합끼리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게 부분합의 개념이에요.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수끼리의 부분합끼리 등차수열을 이루게 돼. 자, 그 원리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A1 더하기 A2 그리고 A3이다라는 게 자, 뭐 얼마다 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물론 알려주긴 했는데 잠깐 그냥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 A4 더하기 A5 더하기 A6도 자, 얼마다 라고 해보죠. 자, 얘는 P 아무렇게나 잡아볼게요.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도 또 얼마다 뭐 각각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다가 자, 아래 세제곱을 곱하면 얘가 나와요. 맞습니까? 지금 세 번째 세 개 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래 세제곱을 곱하면 다음 줄을 넘어갑니다. 자,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가 일곱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아홉 번째 항이 되려면 이 줄에다가 아래 세제곱을 곱하면 얘가 되죠. 그러니까 얘네끼리도 일정한 비율이 있는 등비수열을 따른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것을 보죠. 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게 지금 18이다라고 했고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게 마이너스 126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26인데 얘가 지금 18이니까 마이너스 144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26 나오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분명히 이 값들끼리도 지금 등비수열을 이룰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를 한번 나눠보죠. 자, 마이너스 144. 자, 얘를 18로 약분하면 저 진짜 암산을 잘 못해서 얘가 12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2 약분하면 9에다가 얘가 6이 될 거고 3씩 약분하면 2하고 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8이 공비다. 됐죠? 자, 그럼 또 마이너스 8을 곱해야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자, 이것도 자, 144에다가 8 곱해보죠. 자, 2에 3 올라갈 거고 32니까 5에 3 올라가고 1,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 친구는 최종부 플러스 맞죠? 1, 1, 5, 2. 자, 됐죠?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이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더하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 먼저 더할까요? 자, 1, 1, 5, 2에다가 자, 144를 이렇게 빼면 1008 이렇게 됐죠? 자, 여기가 18까지 더하시면 정답은 1026 이렇게